다음은 게릴라 전략으로 이 전략은 적이 약한 곳을 공격하라 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이 말은 미국의 총력 전략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전쟁에서 연전연승한 전략을 설명한 전쟁 구호였지만 마케팅 전략에서는 창조적 모방과 기업가적 유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게릴라 전략에는 창조적 모방과 기업가적 유도가 있는데 창조적 모방이라는 말은 모순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창조적 모방에서 이 전략의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은 모방으로 이 전략은 다른 사람이 이미 실행한 것을 따라하지만 모방의 대상이 의미하는 바를 그것의 혁신가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창조적 모방 전략은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완성에 가까울 정도로 만들 때까지 기다린 뒤에 혁신을 추진하기 시작해 짧은 시간 내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제품을 공급하거나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려 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혁신 제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창조적 모방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창조적 모방 전략은 다른 사람이 발명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시킴으로써 산업의 주도권을 얻고자 하는 전략으로 총력 전략과 산업의 주도권을 노린다는 면에서 유사하지만 창조적 모방자가 전략을 펼칠 때 시장은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진 상태가 되어 총력 전략보다 훨씬 낮은 위험도를 가집니다. 창조적 모방 전략은 개척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며 전략을 추진하기 때문에 빈틈을 제공할 수 있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들이 많이 존재해야 전략의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창조적 모방 전략을 추진할 때는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나의 목표에 집중된 노력을 투입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고 시장의 추세를 잘못 판단하여 이미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에 대해 창조적 모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창조적 모방 전략의 목표는 시장의 지배이기 때문에 전략은 시장 규모가 큰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IBM은 창조적 모방 전략을 가장 잘 활용한 기업이자 이 전략을 최초로 실천하고 성공한 기업입니다. IBM에서는 최초로 컴퓨터가 갖추어야 할 속성을 갖춘 실질적인 컴퓨터를 제조했지만 자신의 디자인을 폐기하고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의 모델을 채택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IBM은 애니악 모델이 기업의 사무용으로 훨씬 더 적합함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IBM의 설계자들은 애니악 모델의 설계자들조차도 그들의 발명품이 사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을 위해 다양한 자료의 처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생산하고 제공하여 창조적 모방에 성공했습니다. 이 전략의 성공으로 IBM은 기업용 다목적용 대형 컴퓨터의 표준 설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게릴라 전략의 두 번째는 기업가적 유도 전략입니다. 기업가적 유도 전략은 다른 기업의 힘을 역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자사가 기업가적 유도 전략의 대상이 되는 5가지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면 어떤 새로운 것도 좋을 리가 없다고 믿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시장에서 높은 이익을 제공하는 세분 시장만을 취하려는 경향으로 이러한 경향은 경영학과 경제학의 가장 기본 법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언제나 결국 시장의 상실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제록스의 전략에서 이러한 실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품질에 대한 착각으로 나타나는데
기업이 고객의 입장에서 가치 있는 제품이 아니라 만들기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제품을 좋은 품질의 제품이라고 인식하는 오류가 이 착각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개발자의 초과 이익을 보장하는 가격에 환상에 빠져드는 경우로 독점이 아닌 경우에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더 높은 이익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결국 실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도적 사업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경쟁자를 끌어들이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은 기존의 기업들이 전형적으로 빠져드는 나쁜 습관으로 기업을 최대화하려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습관은 기업들이 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로 개별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업은 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최대화가 아닌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가적 유도의 대상이 된 제록스는 앞에서 말했던 5가지 습관들 중 높은 이익을 제공하는 세분 시장만을 취하려는 전략으로 인해 경쟁 기업들이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록스는 복사기의 대량 구입자 또는 높은 가격의 고성능 복사기 구입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소규모 고객들에 대해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것이 소규모 고객들을 경쟁사로 보내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록스를 모방한 일본 기업들이 소규모 고객들을 공략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들은 제록스와 기술적으로 경쟁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고객 집단에게 적합한 복사기를 디자인하여 공급하며 시장에서 자리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최적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기업가적 유도 전략은 기존의 선두주자들이 전혀 방어하지 않거나 전력을 기울이는 곳을 신규 참가자가 공략하여 비교적 쉽게 적절한 시장과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가적 유도 전략을 시행했을 때 특히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선두주자들이 그것들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한 대응을 거부 혹은 외면하는 일반적 상황으로 앞에서 말했던 자신이 발명해낸 것이 아닐 때 어떤 새로운 것도 좋을 리가 없다고 믿는 습관 또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혁신 기업들이 초과이익을 얻기 위해 선두주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는 상황과 급성장하는 새로운 시장 또는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가 시장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상황, 마지막으로 시장 또는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